어이 우이아흠 우이아흠 흠.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이 기둥을 세우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이번 시간에는 절기가 이제 우리가 있는데 그 절기를 중심으로 이제 기둥을 세우느냐, 즉 달을 바꿀 수 있느냐, 즉 달이 차지 않았는데 아니면 달이 지났거나 했을 때 어떻게 기둥을 세우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절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24절기가 있는데 그 달, 예를 들어서 이제 입춘을 기준으로 하면 입춘은 그 해에 해를 바꾸면서 1월 달이 되죠. 1월 1일. 이게 음력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월 달이 정월 달에 들었다. 그런데 입춘은 날짜가 거의 정해져 있죠. 2월 3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전해를 보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은 잘못된 거다. 무조건 내가 12월 생이면 그냥 12월 달로 봐라. 그게 정월이면 정월로 그냥 봐라. 네. 암수육작법에서는 그 절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월이다 그러면 1월로 그냥 뭐 무인월이다, 뭐 갑인월이다 이렇게 정하면 됩니다. 1월 달에 뭐 입춘이 들어왔느냐, 또 2월 달의 경우에는 경칩이 들어왔느냐, 아니면 지났느냐에 따라서 2월 달이 결정이 되고, 3월 달은 청명, 4월 달은 입하, 그 다음에 뭐 망종소서, 그 다음에 7월 달은 뭐 입추, 백로, 한로, 그리고 10월 달은 입동, 11월 달은 대설, 소환이 입절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그 명리학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입절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달, 12월 달이 예를 들어서 뭐 달이 찼거나 안 탔거나 아니면 뭐 1월 달이 달이 차서 넘어갔거나 그거 계산할 것 없어요. 그냥 1월이면 1월로 하시면 됩니다. 1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 드리면은 이제 입춘 전이라서 이제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10일 날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0년 1월 10일이면 그 해가 경자년이니까 경자년 1월이니까 무인월, 그 날이 일간이 이제 말하자면 병자일이니까 병자를 이렇게 해서 경자 무인 병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3주 기둥을 이제 연주 월주 일주를 세우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입춘이 요 말하자면 그 1월 12일 날이 입춘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월 12일 날이 입춘이에요. 양력으로. 그러니까 입춘 전이라는 얘기죠. 이 10일이면. 그럼 이제 명리학에서는 어떻게 이제 그것을 또 이제 정리를 하냐면 기해, 그 앞으로 보는 거죠. 기해년 12월 정축월 병자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날짜만 그날에 이제 이 병자의 같은 날짜만 갖고 네 글자가 다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암수가 뒤바뀌게 되죠. 여기는 전부 다 순놈, 암놈인데 여기는 암놈, 순놈, 암놈이 되죠. 암수가 뒤바뀌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입절이 되었느냐 안 되느냐 그 따질 것 없어요. 그냥 매달이냐 그냥 1월 달에 그냥 무조건 호랭이 달입니다. 2월 달에 토끼달. 각 12마리의 동물들이 각각의 그 앉아있는 그 자리를 그냥 그대로 기입하면 돼요. 아주 쉽게 생각을 하셔야지 뭐 누구는 이러니까 이렇다더라라고 계속 거기 현혹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예를 더 들면 2006년 12월 25일 그날이 이제 양력으로는 2월 12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육자법 요거 6글자잖아요. 여기 6글자 이렇게 두, 네, 다섯, 여섯, 이게 6글자에서는 그냥 그 해가 병술월, 년, 12월, 정축월, 신축월, 정축날로 보시면 되는데,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명리학에서는 이 절기를 따지거든요, 절기. 여기서 절기 무시하시고 따질 필요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예는 몇 개 들어드리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시간 따지지 말고 시도 따지지 몇 시에 태어났네. 그거 따지지 말고. 그러니까 아주 쉽게 무조건 몇 월이냐 그 달로만 보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것을 명리학에서 입춘 후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다음에는 병술연이 아니라 병술 정해년으로 넘어가죠. 정해년 이민월 정축이 되죠.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암수가 되면 암수가. 그래서 안 됩니다. 꼭 무조건 그 달의 행위가 더 중요하다. 다른 거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이제 더 예를 들어드리면 1980년 12월 28일 생인데 이것이 이제 양력으로 하면 2월 28일입니다. 2월 28일. 그냥 입춘 후가 되겠죠. 입춘 후. 그러니까 입춘 후라서 명리학에서는 정묘로 안 따지고 무진으로 그 다음에는 넘어갑니다. 입춘 후라서. 무진년, 갑인월, 경자날로 보는데 우리 육자법에서는 아니다. 그냥 87년 태소로 가자. 그리고 12월이냐? 그럼 무조건 소가 일하는 달이다. 소로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자일, 그날 이제 일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묘년, 계축월, 경자일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내가 절기를 따지지 말아라. 절기를 따지지 말아라. 절기는 태양을 중심으로 잘라놓은 그런 기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구가 달을 끼고 살기 때문에 그 달이 지구를 도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날짜가 좀 차이가 계산하기에는 복잡한 그런 계산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 절기를 따지면 무엇을 따질 수가 없냐 그러면은 윤달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윤달을. 그래서 내 이후에 또 윤달에 대해 설명을 하겠지만 무조건 입절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계산하시지 말고 그냥 그날 12월이야? 그러면 소달이야. 정월이야? 호랭달이야. 이렇게 그냥 정해진 겁니다. 정해진 대로 편리하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달을 가르는 것은 그 해 1년에 가르는 것은 1월달을 입춘이 입절했냐 안 했냐를 잘 따지죠. 그 다음에 이제 2월달은 경칩, 3월달은 청명, 4월달은 입하, 망종, 소서, 입추, 백록, 할록, 그 다음에 10월달은 입동, 11월달은 대설, 소환 이렇게 계절이 있는데 이거 다 무시하시고 몇 월이냐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월. 양력으로라도 한번 음력으로 이게 만세력을 보면 달력 그 계산이 나오죠. 그러니까 날짜가 정확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입절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정확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매우 아주 오늘 중요한 얘기고 앞으로 암수 육자법을 풀어가고 있어서 입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따지지 않는다. 그냥 우리 편하게 12월이면 12월 가자. 5월이면 5월이다. 입절이 됐느냐 10월인데 입동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이거 따질 거 없습니다. 그냥 따지 말고
7월을 이 뭐 입추가 지났건 안 지났건 그냥 7월이면 7월로 보면 됩니다. 아주 쉽게 보시면 아니 편리하죠. 뭐 왜냐하면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7월이야? 아 그럼 7월이 뭐냐 뭐 7월 7월이면 뭡니까? 그 원숭이 달이죠. 원숭이 달이 원숭이. 뭐 갑신이 됐든 병신이 됐든 무신이 됐든 7월이. 그러니까 입절이 됐느냐 안 계산할 것 없고 무조건 몇 월이냐를 중심으로 그 달이 집어넣어라. 그리고 입춘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계산하지 말고 그냥 그 해 그냥 집어넣어라. 그럼 되죠. 입절이 되고 안 되고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 이제 내가 왜 이것을 그냥 절기를 무시해라 하는 것은 입절이 돼서 그 계절이 익었느냐 안 익었느냐를 따지는 것보다도 그 달, 1월이면 2월, 2월이면 2월, 3월이면 3월에 달이 행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의 행위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윤년이 들면은 윤달이 들게 되는데 윤달이 들게 되면은 그 달이 말하자면 두 달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2월 달인가 뭐 들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봄도 길어지고 여름도 길어지고 가을도 길어지고 겨울도 길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대략 뭐 1년에 한 열흘 정도로 이제 좀 모아놨다가 3년차 되던 해에 이렇게 있고 물론 2년짜리 2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윤년의 행위가 중요합니다. 윤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주 어찌 보면 좀 복받은 사람들이죠. 이제 다음 시간으로 이어서 하고 하여간 절기가 입결됐냐 안 됐냐 아이고 우리 계산하지 말자. 그럼 뭘 계산해? 무엇을 계산해? 네? 그냥 달의 행위가 중요하다. 1월이면 1월의 행위, 12월이면 12월의 행위가 중요하지. 뭐 입절이 됐다 안 됐다 빼라 넣어라 뭐 이럴 거 없습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1월이면 1월로 가면 되고 뭐 1월 달인데 뭐 입춘이 안 돼서 뭐 12월 달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1월이면 1월입니다. 2월이면 1월, 2월, 3월이면 3월 이렇게 해서 그 절기에 상관없이 몇 월, 왜 그 월이 중요하느냐? 그 월이 행위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죠. 뭐 이제 먼저 시간에 그 잠깐 그 중세의 암흑 시대를 지냈다는 그 사실 로마가 그 망하면서 이제 그 암흑 시대가 오죠.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 로마 민족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미국과 같이 미합중국 같이 여러 그냥 뭐 동서양 모든 사람들이 짬뽕 내가지고 그냥 섞어진 나라가 미국이듯이 옛날에 로마도 그랬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족이 없었기 때문에 그참 서로의 이해타산이 많았고 그래도 제가 그 이태리 변방 조그만 그 시골 구석에서 그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형제가 이제 그 조그만 도시 국가를 형성하면서 점차 이제 큰 영역으로 발전 이제 좀 합병하고 좀 침범하고 해가지고 이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이 되는데 결국에는 로마도 뭐 이제 어떻게 망하게 되죠. 로마가 이제 망하는데 그 아리아인들 중심으로 한 그 게르만족들이 이제 참 유럽을 이제 통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은 이제 민족주의가 로마 시대는 없었는데 유럽 전역에 이제 각 족, 자기들의 민족들, 자기들의 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게르만족들이 이제 크게 참 나라를 참뭐 영국은 뭐 앵글로족이다, 뭐 섹슨족이다, 뭐 프랑크족이다, 프리시족이다, 센족이다, 훈족이다, 고트족이다, 반달족이다. 이게 전부 다 이게 게르만족들이 그 족보거든요. 그게. 그래서 각각의 나라들이 이제 유럽을 침범해서 이제 장악을 하면서 세계의 또 르네상스의 꽃을 피우고 이어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제가 이제 방송을 잠깐 듣게 됐는데 참 너무나 좀 센세이션하다랄까 깜짝 놀랄 만한 그 방송이라서 내가 지금 여기서 말을 하게 되는데 유전자와 염색체의 그 염기 서열을 알아내면 목의 혈통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인종들 그 수억 명들의 혈통을 다 조사했답니다. 조사 연구를 해서 몇십 년 만에 내놓은 결론이 유럽인들의 어머니가 7명의 여자에게서 유럽 인종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참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 시대라지만 어떻게 여자 7명이서 그 유럽의 그 대륙의 참 말하자면 이제 게르만족들이 자기들이 말하자면 염기서열을 염색체와 유전자를 가지고 염기서열을 조사했나 보죠. 주로 유럽 쪽은 주로 게르만족들이 많으니까 게르만족들의 말하자면 인종수의 혈통을 알아보려고 그렇게 아주 노력을 했나 봐요. 봤더니 7명의 어머니로 분류했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의 뭔가 연구의 진척은 있었으나 더 이상은 발표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 7명의 여인들이 아마 아시아계 쪽에서 그리 넘어가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유럽인들의 입장에서는 좀 어찌 보면 아시아계의 어머니로부터 참 우리가 이렇게 좀 대륙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쪽팔릴 것 같은 좀 어떻게 보면 그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시아계까지 얘기를 해야 돼 원칙인데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뭐 더 이상 알고 있으면서 안 한다니까 뭐 자기들 마음이지만 제가 볼 때는 그 7명의 여인들이 이 아시아 쪽의 여인들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참 어쨌거나 뭐 지금도 그 사람들은 또 연구를 하고 있겠죠. 물론 이제 좀 세상에 내놓을 것도 있고 안 내놓을 것도 있겠지만 연구를 꾸준히 하겠지만은 참 세상이 어찌 보면 점점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막 하나의 말하자면 한 동네가 되는 한 울타리 속에 가둬지는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절집 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절집에 이제 발길을 하고 이렇게 찾아오고 오고 가면 또 이런 얘기도 또 보따리 걸어놓고 저런 얘기도 보따리 걸어놓고 좀 전에 얘기는 내가 이제 텔레비전 그 방송에서 본 걸 말씀드린 거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와서 이제 참 심심풀이로 좀 막 차도 한잔 마시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 이제 가끔 찾아오는 친구라고 그러다도 이제 참 버스 삼아서 오시는 분들도 더러 있고 그러니까 이거 좀 말하자면 박사님이 한 분 계신데 성씨가 이시니까 이 박사라고 해야 되겠죠. 이 박사님도 이제 가끔 우리 절에 오는 참 손님이신데 한날 손님을 하나 데리고 이렇게 참 오셨어요. 그래 같이 온 손님이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 어릴 때 한 동네에서 자란 참 친구라 그러면서 그 친구는 뭡니까 해군 상한학교를 나와서 해군 장교를 복무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서 또 외항선을 타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외항선을 타면서 이제 불과 뭐 한 3, 4년 전에 이제 외항선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조금은 부동산 쪽으로 일을 좀 하고 싶어서 아직 시작은 뭐 크게 안 했는데 우리 수님한테 한번 좀 얘기라도 들으라고 이 친구 보고 같이 오자 그래서 이 박사가 이제 친구를 데려왔어요. 성씨가 용씨예요. 용씨가 참 귀한데 용씨가 이렇게 참 그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니까
그동안 이제 좀 돈 벌어놓은 것 이런 거 들어가지고 조그만 부동산도 이렇게 이제 뭐 사고 팔고 하면서 이제 좀 하셨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이제 그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 혼자 자기신의 자본을 안 되니까 뭐 한 30명 이렇게 이제 묶어서 따고 이렇게 이제 사서 이제 그래서 어쨌든 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자기는 이제 지분 등기를 그 분할을 해야 서로가 어떤 것이 있는데 그럼 묘하게도 사람들이 어떻게 뭐 그렇게 뭐좀 놔두고 뭐 올라가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랄까 좀 그렇게 놔둔 입장이라서 좀 답답해서 뭐 왔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자기는 그러면 그 용씨 용 사장님이 하는 얘기는 자기는 자기가 어떻게 그 건축을 짓을 수 있는 허가까지 받아놨답니다. 자기는. 그래서 끝낸 거였어요. 그럼 망설이지 마시오. 네, 내가 쭉 보니까 뭐 성씨가 용씨라서 용인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바다에서 놀던 용이 해룡이 육지로 올라와서 토령이 됐는데 뭐 어딘들 용 사는 동네 아니겠어? 지구상 어디라도 용이 가면 다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내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봤더니 그 허가까지 내놓는다는 것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법에서 허가를 내고 안 내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또 때가 지나고 묘하게 또 이상하게 뭐를 해서 또이뭐 허가를 안 내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근데 이 사람 허가까지 내놨더라고요. 그 잘하셨어. 그냥 하시오. 근데 이제 이제 동업자들 그뭐한 30명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해타산을 따지는 거죠. 이해타산이라는 게 뭐예요? 응? 이해타산이 뭐예요? 남들보다 비용 좀 적게 들이고 내가 좀 같은 요 울타리 있을 때는 내가 조금 더 이익 보자고 하는 심사는 아니에요, 그게? 예? 나도 조금 손해보고 상대방도 손해보면서 같이 이렇게 협력해 주는 것이 서로 같이 나가는 길, 사는 길일 텐데. 아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 건축질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뭐 천천히 하자고 다음에 하자고 이런 식으로 하자고. 내가 볼때 뭐 돈이 많아서 뭐 쌓아두는 것도 아니라면 서로 같이 함께해서 협력하는 게 안 낫겠어요. 근데 세상이 시골이 그래요. 그래요. 참 세상이라는 것은 나의 이익을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는데 물론 나의 이익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 그것이 좀 과한 것이냐 내가 과하게 욕심내는 것이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세상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어느 하나 있다고 해서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없다고 해서 못 사는 것 아닙니다. 조금 불편하겠지요. 그러나 세상에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길입니다.